오늘 소개해드릴 한강, 이 한강은 역사적으로 우리 조선의 500년 왕업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물류의 중심입니다. 바로 물길인 거죠. 에나프토는 바로 이 한강이라는 것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이용했던 물길로서가 아니라 이제 현대인들이 이 한강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여행길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카약 투어링에 앞서서 이 한강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나프 투어의 경강순행, 카약 투어링을 하다 보면 여의도와 밤섬도 지나게 되는데요. 그 밤섬엔 한강에 띄우던 배를 짓던 조선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밤섬에는 마을 주민들이 아주 큰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의도는 경강과 지금의 색강 사이에 오로지 섬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재밌는 거는 국회의사당 자리에 양말산이라는 높은 둔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말산이라는 거는 양과 말을 키웠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사라졌는데요. 언제 사라졌느냐? 광복 후에 군정을 실시한 미군이 여의도에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땅보르 이용으로 이 산을 파헤친 겁니다. 또 일부는 1963년부터 공사에 들어간 양화대교 건설용으로도 쓰였고요. 선유도도 그때 생긴 겁니다. 양화대교 남단에 있는 이 선유도, 이건 지금은 현재 섬이지만 원래는 섬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유봉이라는 강변의 우뚝한 봉우리의 일부였는데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북은 하류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일제가 뚝을 쌀 때 이 허물어서 그 흙을 쓰느라고 이 봉우리가 훼손되면서 이렇게 이 섬으로 남게 됐죠. 사실 경강에서도 가장 풍치가 뛰어난 곳이 여기 양화나루였다고 합니다. 남쪽의 선유봉이 북쪽의 잠두봉과 마주하면서 강변의 풍경을 주도하고, 또 남쪽 강변에는 금빛 모래사장이 광대하게 펼쳐져서 아주 선경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양화나루는 이렇게 해서 큰 나루, 작은 나루 두 개의 나루를 운영을 했는데요. 큰 나루는 현재 양화대교 자리에 있었고, 작은 나루는 그 조금 아래쪽에 있는 안양천이 유입되는 바로 그 부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양화나루는 개화기 역사에도 등장하죠. 1866년 병인양요 당시에 해병대 병력을 태우고 조선을 침공해서 약탈한 로즈 제독의 프랑스 함대가 정탐을 하기 위해서 한강을 타고 올라왔는데 바로 이 양화진까지 왔다고 합니다. 프랑스 함대는 정탐을 마친 뒤에는 강화만으로 내려가서 이 강화도를 지키던 조선 수군과 육군을 공격해서 엄청난 피해를 줬죠. 약탈도 많이 했고요. 병인양요는 천주교 탄압에 나섰던 조선 정부가 프랑스의 예수교단에서 파견한 신부 6명을 처형하면서 프랑스 정부가 그에 대한 보복으로 감행한 전쟁입니다. 당시 실권자였던 대원군은 프랑스의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조선인 천주교인을 대대적으로 탄압했죠. 한국 천주교에서는 그 숫자가 약 8,00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모두가 처형당했습니다. 이게 조선의 천주교 박해 역사에서도 가장 처절했던 병인박해입니다. 당시 처형 방식은 목을 자르는 참수였어요. 대원군은 처형장으로 유독 양화나루의 이 잠두봉을 지목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서양인 함대의 출현으로 더럽혀진 양화진을 천주교인의 피로 씻어내라는 것이었죠. 그런 뒤 잠두봉 아래 양화나루에는 척화비까지 세웠는데요. 그 척화비는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양화진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이 15살 나이에 마카오의 신학교로 신부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으러 떠날 때 출발했던 나루이기도 합니다. 한국 천주교는 병인박해 순교자를 기리기 위해서 이 잠두봉 정상에 기념성당을 지어 순교 성지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톨릭이 전해진 지 200주년을 맞았던 해가 1984년인데요.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찾아와 순교자 103명을 시성했던 요한 바오로 2세도 당시 이 잠두봉에 있는 성지를 찾았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자들이 참수된 것을 기억하자는 뜻으로 이곳을 잠두봉이 아닌 절두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엔하프 투어의 경강순행, 이 카약 투어링은요, 광나로의 한강공원 뚝섬지구에서 출발해서 잠원나루를 경유해 또 여의도를 거치면서 양화나루 하류의 성산대교 및 한강공원까지 물길 여행을 진행합니다. 물에 대한 적응도 금방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드해 주시는 또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초보자여도 아주 손쉽게 한강의 풍경을 보시면서 즐겁게 유영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잔디밭에 차려진 캠핑바에서 휴식하면서 한강 하류 쪽에서 펼쳐지는 이 선다운의 멋진 풍경을 감상한 뒤에 인근 망원시장으로 가서 저녁 요깃거리를 사는 투어를 또 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 공원에 돌아와서 캠핑바에서 멋진 저녁 시간을 즐기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이 밖에도 경강에는 숨겨진 옛 모습과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우선 우리 국문학사에서 최초의 노래로 인정받는 고조선의 노래, 공무도화가 무대가 바로 양화진이라는 주장입니다. 광리자고의 처 여옥은 강에 빠져 죽은 사람을 보고 공훈인을 타면서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하는데요. 거기가 양화대교 아래의 바로 그물이었다는 것이죠. 양화나루는 경치가 아주 빼어나서 중국 사신이 오면 주연을 주로 여기서 베풀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1883년 제물포가 개항된 이후에는 조선에 몰려온 청나라와 일본, 독일, 영국 등 서구 열강의 장사꾼들이 바로 이 양화진 나루에서 장을 펼쳤다고도 합니다. 또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거둔 쇠곡, 이런 것들은 한강을 따라 내려오는 배에 싣고 왔는데 그걸 푼 곳이 어디냐면 경강의 뚝섬나루죠. 그 물건들 중에는 정선에서 싣고 내려온 뗏목도 있습니다. 서울 도성에 있는 주민들이 쓰는 땔감이죠. 이들이 바로 정선 아라리의 주인공들인데요. 이 떼꾼들은 이 몰고 온 뗏목을 바로 어디서 풀었느냐? 동호대교 인근에 있는 두뭇개 나루라는 곳이죠. 그게 바로 두모포라는 곳입니다. 경상, 호남, 충청의 삼남지방에서 올라온 세곡선의 정박항은 서강포구였습니다. 서강은 바로 이 양화진 부근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리의 월급으로 줄 곡식은 따로 광흥창이라는 곳에 보관했습니다. 광흥창은 지하철역으로도 이름이 남아있죠. 엔하프 투어의 카약 투어링은 이렇듯 조선 500년 왕업의 핵심 기반인 경강을 직접 카약으로 체험하고 또 그 역사 현장을 뒤집는 아주 특별한 경강 순행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강심의 수면 위에서 이 180도로 펼쳐지는 도심 한강의 강북과 강남의 이 도시 풍경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오로지 이 카약 투어링에서만 가능한 체험인데요. 제가 장담컨대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서울 여행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초 여행 전문기자 조성아였습니다.